FHD의 120Hz, 이 풍부한 소리, 그리고 가벼움. 햇반 가져와!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바야흐로 UMPC의 전성시대가 다시 찾아오는 걸까요? 스팀에서 공식적으로 스팀덱이 나오고, 중국에서도 아이아네오 등 여러가지 UMPC 시리즈가 나오고, 외국에서는 핸드헬드 시장이라고 하는 이 소형 게이밍 콘솔 PC 시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그 와중 갑작스럽게 등장한 ASUS ROG의 새로운 기기, 역시 게이밍의 진심인 브랜드라서 그런 걸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왜 아직까지 안 냈나 싶을 정도로 게이밍의 진심인 브랜드이기도 해. 그래서 첫 공개 당시 성능부터 생김새까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관심을 끌었고, 게이밍 노트북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이다 보니 그 근본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고, 심지어 가격 또한 99만원으로 웬일이야 하면서 게이머들의 심장에 불을 지른 제품. 저도 에이수스에서 먼저 이거 써보실래요? 라는 연락이 오자마자 제발 먼저 써보고 싶다고 달라고 했던 그 제품. 오늘은 에이수스 ROG Li 언박싱과 첫인상입니다. 소형 콘솔 PC, 그러니까 핸드헬드 시장의 제품들은 대부분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일반 PC에 들어가 있는 성능, 그러니까 PC를 여기 중앙에 탑재를 하고 나서 나머지는 여러가지 컨트롤러나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러한 폼팩터는 거의 다 비슷하죠. 그렇다 보니 제조사마다 기기의 크기를 조금 달리 하거나 아니면 고유의 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조금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 Li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뭐 조금 이제 기덕의 느낌이 나긴 하지만 디자인만큼은 저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이제 좀 너무 기덕 같은 제품들을 많이 봐서 그럴까요? 그리고 양쪽에 스틱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RGB가 나오는 게 굉장히 예뻐요. 위쪽에 있는 각각 버튼이 있는 것도 컨트롤러랑 비슷하고, 3.5mm 헤드폰이나 SD카드나 XG 모바일이나 볼륨이나 LED 인디케이터 전원 버튼, 요거 다 상단에 그냥 다 몰아놨어요. 그리고 발열 해소를 위한 통풍구는 위쪽 상단에 2개가 위치해 있고, 뒤쪽에 또 매크로 버튼 양쪽에 하나씩 M1, M2 이렇게 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발열 해소를 위해 흡입구 디자인도 굉장히 특이하게 해놨어요. 왜냐면 왼쪽이야 그냥 이제 그 게이밍의 느낌이 나듯이 사선으로 만들어져 있고, 오른쪽은 ROG 그 게이밍의 느낌을 나는 흡입구로 만들어놨는 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뒤쪽에 또 사선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그 홀로그램처럼 디자인을 했거든요. 요거는 살짝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만졌을 때 그립감도 되게 괜찮아요. 요것도 뭐 사실 이제 솔직히 말해서 스팀덱이 조금 더 뒤쪽이 이제 올록볼록하기 때문에 편하긴 한데, 사실 이러한 그립감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이거 무게가 왜 이렇게 가벼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치상으로 Li가 60g 정도 더 가볍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이러한 소형, 그러니까 핸드헬드 시장에서 매우 가벼운 무게는 아니기 때문에 들고 사용하기보다 발꿈치를 한쪽에 이제 기대고 이렇게 사용하면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띄워놓고 사용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무게이긴 하지만, 와, 에이수스가 무게에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면에 위치한 컨트롤러, 이것도 게이머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죠. 왜냐면 핸드헬드 기기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콘솔 시장만 보더라도 제조사마다 방향이나 위치를 모두 다 다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이 어땠냐고요? 저는 실제로 사용했을 때 Li가 이 스타일이 딱 적당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 뭐가 좋았냐면, 오른쪽이야 다른 제품이랑 비슷하게 뭐 A, B, X, Y 요 버튼은 오른쪽에 있고, 스틱은 밑에 내려와 있는 것은 이제 대체로 이제 다른 제품들과 좀 많이 유사하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왼쪽이에요. 엄지 위치를 고려해서 왼쪽이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 있고,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게임할 때 저는 굉장히 편했다. 생각해보니까 그립감이랑 조작성으로 호평받는 프로콘이랑 비슷한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게임할 때 이 스타일이 지금까지 써본 제품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았나 싶었고요. 또 그것도 있어요. 요 조이스틱 버튼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듯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처음에 사용할 때, 와, 이것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했구나 싶었는데, 이것도 사실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짧게 사용했을 때 만족감은 좋지만 3시간, 5시간 연속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평평한 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았고, 또 그것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스팀덱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터치패드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그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터치패드가 없더라도 뭐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것을 쓸 때도 크게 뭐 터치패드를 활용하는 게임을 안 하기도 했고, 어차피 스크린에서 터치 자체가 가능하다 보니까 뭐 없어도 뭐 나는 괜찮던데?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기도 했어요. 위쪽에 있는 버튼 있잖아요. 밑에 있는 건 괜찮은데 위쪽이 좀 많이 얇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이제 살짝 아쉬움이 남았고, 또 여기 ABXY, 이게
버튼이 좀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커요. 그리고 진동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햅틱 피드백 반응도 꽤 괜찮았고요. 그리고 게임 중에 여러 가지 버튼 사용할 수 있게 요 매크로 버튼, 매크로를 누르고 위에 X 뭐 이런 식으로 스크린이나 화면 녹화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진짜 저는 다른 것보다 버튼 배치만은 지금까지 썼던 이 핸드헬드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전원 버튼은 위에 있는 걸 누르면 되거든요. 이 로고도 잘 만들었어요. ROG가 나오면서 이 게이밍 이거 봐. ABXY를 ROG 로고로 만들면서 부팅하는 요 이제 바이오스 부팅 로고, 이런 게 또 게이머들의 마음을 또 자극하거든. ROG Li의 디스플레이는 Full HD 해상도의 500니트 그리고 sRGB 100%를 충족하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제가 핸드헬드 PC를 많이 써본 건 아니고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이제 좀 유명한 걸 써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밝기와 색감이 가장 만족스러운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더라고요. 사실 밝기 같은 경우 다른 제품들도 막 400니트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 밝다 정도는 아니지만 사용하면서 부족함은 없었고, 가장 좋았던 건 색감의 차이가 꽤 많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뭐 그 색감을 제쳐두더라도 일단 그 HD급과 풀 HD급의 게임을 해보잖아요. 그럼 같은 옵션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화질, 그게 진짜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는 고릴라 글래스의 빅터스를 사용했고, 그리고 제가 발견한 한 가지는 이게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몰랐는데 야외에서 사용하니까 빛 반사가 좀 적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요거 딱 왼쪽에 누르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세로 고침 속도 120Hz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거예요. LI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것 때문에 더 끌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했을 때 이 느낌이 어땠냐면, 레이싱이나 오픈월드 같은 게임, 그러니까 고사양 게임을 하게 된다면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인지 사실 120Hz를 다른 것보다 크게 체감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실망스럽긴 했어요. 왜냐면 트리플 A급 게임을 하면 60프레임을 유지하기도 꽤 어려우니까요. 그럼 이것을 어디서 체감할 수 있었냐? 이렇게 막 트리플 A급 같은 완전 고사양 게임이 아니라 뭐 그냥 캐주얼 게임, 힐링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리와 눈먼숲 같은 게임, 이때는 진짜 그 120Hz가 완전 확 체감돼요. 주로 이제 저는 이제 트리플 A급 게임을 이제 요런 PC로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120Hz가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도 완전 고사양 게임이 아니라 캐주얼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구입하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는 또 크니까. 또 이러한 시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얘는 윈도우 11을 갖고 이러한 게이밍 기기, 그러니까 핸드헬드 PC를 만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ASUS는 지금 보이다시피 아머리 크레이트 요거를 탑재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노트북에서 사용했을 때도 그렇지만 버그나 이제 잔렉, 그리고 좀 이제 프로그램이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얘를 봤을 때도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했는데, 봐요, 아니 이거를 써보니까 내가 노트북에서 쓴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 뒤에 SE라고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따로 제작이 되어 있었고, 반응 속도가 빠르고 최적화가 잘 되어 있었어요. 오른쪽에 바로가기 버튼도 마련되어 있었고요. 또 게임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내가 설치한 게임들을 자동으로 여기 다 모아줘요. 또 설정, 여기 가면 컨트롤 모드가 있잖아요. 이것도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게임할 때나 모든 상황에서 커맨드 센터가 나와서 이제 쉽게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었고, 요거를 커스텀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살짝 아쉬운 점은, 이제 이게 처음 나와서 이제 게임할 때 살짝씩 버그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처음 만든 것 치고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컨트롤 모드도 게임패드 모드로 할 것이냐 데스크탑 모드로 할 것이냐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컨텐츠에서도 이제 뭐 녹화하거나 스크린샷 있는 걸 모아서 볼 수 있고, 뭐 시스템, 요 뭐 정보 나와 있고, 또 게임 플랫폼 지금 뭐 엑스박스, EA, 스팀, 에픽, 유비소프트, GOG 뭐 다 있지. 그리고 뭐 업데이트랑 특징할 수 있고, 게임 모드에서 이것도 좋았다. 키 구성도 있잖아요. 왼쪽 스틱과 오른쪽 스틱, 데드존이랑 외부 인계값도 내가 마음대로 커스텀 할 수 있었어요. 위쪽에 있는 트리거도 할 수 있고, 진동 강도도 게임별로 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모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많이 신경을 썼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지금 게임패드 모드랑 데스크탑 모드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자동으로 세팅해 놓으면 편하긴 해요. 지금처럼 전용 앱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냥 진짜 이제 콘솔 기기 쓰는 것처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만약 바탕화면으로 가면 자동으로 조절돼서 이제 마우스 모드로 그냥 데스크탑 모드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 저는 진짜 이것은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좀 포기했는데 꽤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성능에 관련한 부분이죠. 얘는 AMD의 새로운 프로세서 라이젠 G1 익스트림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 구성으로 되어 있고 RDNA 3 기반의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성능, ASUS ROG에서 밝히기로는 8.6TB 폴롭스의 성능을 갖고 있다 해요. 여기서도 얘는 윈도우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벤치마크로 돌려봤어요. 긱벤치 6에서 고성능, 그러니까 터보 모드에서 제가 갖고 있는 인텔 i5 1340P와 비교시 싱글코어, 멀티코어 모두 다 빠른
빠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멀티코어는 대략 17%, 싱글코어는 9%더 빠른 수치를 보여줬어요. 다음은 시드벤치 R23에서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더 큰 차이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발열까지 고려한 수치이다 보니 멀티는 48%, 싱글은 12% 차이가 날 만큼 프로세서는 울트라북 시리즈와 비교해서는 꽤 좋은 성능을 가졌어요. 그래픽도 3D 마크로 돌려봤거든요. 요것도 이제 사실 이제 얘가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게 아니라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내장 치고는 꽤 높은 수치를 보여주더라고요. 램은 LPDDR5 6400MHz로 되어 있는 16GB가 탑재되어 있고 용량은 512GB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러한 기기 또 콘솔 기기들은 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이게 512GB ASUS의 주장으로는 UHS-2 그 마이크로 SD 카드 있잖아요. 그걸 쓰면 내장 SSD와 로딩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얘는 가장 최신의 프로세서를 탑재한 덕에 이미 출시되어 있는 다른 핸드헬드 PC보다 훨씬 더 프레임이나 만족감이 더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포르자 호라이즌을 즐겼을 때는 대략 70프레임 후반대까지 안정적으로 나와줬고 사이버펑크 2077을 돌렸을 때도 같은 15W를 먹고 있다면 사펑 자체가 좀 무겁기 때문에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LI가 살짝 더 프레임이 더 잘 나오긴 한데 작동 모드를 성능으로 그냥 두고 플레이를 했을 때는 LI가 훨씬 더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진짜 신기한 건 사펑을 내가 들고 다니는 기기로 이 정도의 퀄리티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재밌기도 했어요. 본격적으로 즐긴 건 호그와트 레거시 요거를 즐겼는데 야 이거를 플레이했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왜냐면 제가 원래 이것도 이제 콘솔 기기 그러니까 플스로 한번 게임을 모두 다 즐기고 나서 그 다음 스팀판을 구입해서 얘로 한번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야 진짜 얘 들고 다니면서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만족감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요즘 이제 이러한 PC들은 성능을 위해 HD급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LI는 해상도가 HD가 아닌 FHD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만족감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났어요. 하지만 호가트 레거시 정도는 AAA의 좀 고성능을 요구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조금 잘렉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대체로 옵션 같은 경우 추천이 낮음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플레이를 했을 때 터보 모드에서 60프레임을 찍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좀 화면이 많이 전환되거나 좀 이제 군중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잘렉이 존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용 모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하기 어렵긴 했고요. 그리고 비교를 위해 제가 바로 이동해서 스팀덱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스팀덱으로 플레이했을 때는 HD와 FHD의 차이긴 하지만 스팀덱의 경우 20에서 25W 정도 먹었고 프레임은 LI보다 대략 한 5프레임 정도 더 잘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35에서 55프레임 정도? 근데 프레임 방어가 잘 되는 편은 또 아니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대기 화면으로 갈 때 0에서 5프레임 정도로 확 떨어지고 NPC가 많아지거나 전투에서는 한 20에서 30프레임 정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잘렉이 있는 거는 LI랑 좀 비슷하기도 했고 대신 이제 스팀덱 같은 경우에는 좀 이륙하는 소리가 좀 많이 났다. 다시 LI로 왔을 때는 진짜 뭐 화질, 음질, 무게 그냥 모든 게 다 만족스럽더라고요. 프레임은 40에서 50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HD와 FHD를 비교하다 보니까 스팀덱이 조금 더 프레임이 더 잘 나오기도 했거든요. 다만 LI가 프레임이 좀 안정적으로 많이 나오긴 했어요. 다만 단점이라면 이게 HD에서 FHD에 120Hz까지 설정하다 보니까 배터리 녹는 정도의 차이가 좀 많이 났다.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면 한 2시간 정도 게임 플레이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터보 모드의 고성능의 게임을 한다면 1시간 정도? 근데 또 충전이 빠르긴 해요. 왜냐면 얘는 65W급으로 충전할 수 있는데 한 0에서 30분 충전하면 50%까지 충전할 수 있었고 특히 그 만족스러운 게 진짜 이 스피커에 대한 차이도 되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이제 핸드헬드 PC들은 위쪽으로 소리가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면에 나와 있는 것도 되게 좋고 사실 음량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소리에서 퀄리티가 좀 느껴져서인지 진짜 쓰면 쓸수록 소리가 좋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게임을 할 때도 특히 서라운드 사운드가 좌우로 잘 분리되어서 느껴지는 점도 좋았고 아마 이 LI를 썼을 때 켜자마자 소리부터 어씨 이거 왜 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라고 느끼실걸요? 그리고 쿨링에 관한 이야기 UMPC 특성상 반드시 발열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번 LI 같은 경우에도 다른 PC와 마찬가지로 발열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듀얼팬 구성으로 되어 있고 히트 파이프까지 되어 있어서인지 뒤쪽에 있는 게임을 하면서 오는 열감이 다른 제품들보다는 훨씬 쾌적했어요. 지금 또 호그와트 레거시를 플레이할 때도 지금 현재 이제 터보 모드로 이제 해놨잖아요. 이때도 지금 컨트롤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발열감을 느낄 수는 없고 그나마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좀 많이 뜨겁다라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잡는 이 컨트롤러 부분에서는 대체로 괜찮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팬 소음의 경우에도 팬 소음이 뭐 전혀 안 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게임을 장시간 하거나 고사양 게임을 돌리다 보면 어느 정도 뭐 다른 이제 UMPC와 마찬가지로 팬이 돌아가는 소리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가까이서 들으면 살짝
살짝 그 고주파음 같이 들리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고, Li는 부팅할 때도 그렇지만 터보 모드로 뒀을 때도 그렇게 시끄럽진 않았고, 보통 이제 노트북에서도 터보 모드로 두면 진짜 시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바람은 분명히 지금 엄청 많이 돌아가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들고 있으면 거의 소음이 잘 안 들려요. 내가 써본 UMPC 중에서는 제일 조용할걸요? 아니 이게 진짜 제가 자꾸 이제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진짜 써봐야 알아요. 그리고 요 외장 그래픽 XG 모바일이라고 하는 녀석, ASUS ROG가 잘하는 게 예전에 이 GPU가 나왔을 때 크기와 비용 때문에 점점 사라지다가 ASUS ROG가 이를 개선한 XG 모바일을 내놓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이런 걸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실패를 하게 된다면 금방 접는데 XG 모바일은 아직까지도 계속 나온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조금 더 가볍게 쓸 수 있는 ROG 차저독 또한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i에서 아쉬운 그래픽 성능을 이것을 연결하게 된다면 독처럼 사용하면서 RTX 4090과 같은 성능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물론 얘가 외장 그래픽치고는 굉장히 컴팩트해서 휴대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집에서는 Li에 얘를 연결하고 TV나 모니터에 물려서 게이밍 머신 전용으로 사용하고 밖에 들고 다닐 때는 빼고 사용하는 용도가 맞다고 봐요. 심지어 얘는 그래픽 전용이 아니라 여기 보면 USB나 램 포트나 충전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 외장 그래픽, 그러니까 XG 모바일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Li에 이것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한 방에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한다면 일단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Li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만약 여기서 그래픽이 아쉽다면 이전 세대 XG 모바일도 호환이 가능해서 이걸 노려보는 것도 좋을 듯 해요. 나머지는 확실히 리눅스 기반의 스팀 전용 스팀덱과 윈도우 기반의 Li의 그 장단점은 서로 완전 반대의 경험을 가져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Li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스팀덱에 있는 슬립 모드. 스팀덱은 스위치처럼 슬립과 깨우기가 자연스러운데 얘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전원 버튼을 누르잖아요. 윈도우에 있는 그냥 슬립 모드, 그 잠자기 모드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잠자기 모드로 갔다가 다시 켜면, 네, 지금이야 이제 금방 눌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는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완전히 꺼지고 나서 다시 부팅을 하고 나서 게임을 해야 한다는 게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그리고 스팀의 경우 전용 OS이다 보니 모든 것이 부드럽게 작동해요. 그러니까 진짜 닌텐도 스위치처럼 되게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어졌다 그런 느낌인데, 대신 Li의 경우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얻는 장점이라면 스팀 게임 뿐만이 아니라 게임 패스 등 모든 윈도우 기반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스팀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게임들도 쉽게 즐길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UMPC를 종류별로 그것도 꽤 오랜 시간을 써온 입장에서 보자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기기였습니다. 가격 또한 99만원으로 관세 그리고 AS 비용을 포함한다면 저는 아주 좋은 가격이라 생각하고, 다른 것보다 AMD의 지원 익스트림 성능 자체가 뛰어나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Li만 쓸 때도 깡 성능이 좋아서 쾌적하게 게임을 할만했고, 집에서는 이 GPU를 연결하거나 뭐 큰 모니터, TV에 물려서 쓸 때도 만족감이 좋았고, 집 밖에서 들고 다닐 때나 집안에서 사용할 때의 만족감이 굉장히 좋은 게 Li였습니다. 지금까지 단점이라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아쉬운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슬림 모드, 그리고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점, 이것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진짜 나머지는 다 만족스러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진짜 이게 몇 년 사이에 UMPC 시장이 이렇게 다양해져서 솔직히 저는 뭐 게이머의 입장에서 그리고 PC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점점 다른 제조사들도 뛰어들 것 같고 시장이 점점 더 넓어질 것 같으니까요. 야, 이제는 이러한 시장이 더 커지게 된다면 게이머분들은 이러한 걸 들고 다니면서 게임을 하거나 이제 PC 대용으로 쓰고, 집에서 독에 물려서 연결해서 쓰는 이제 새로운 폼팩터, 새로운 카테고리군이 또 더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러한 제품이 많이 나오면 스팀 플랫폼 자체에도 훨씬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Li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스팀 게임이나 게임 패스나 PC 게임 모두 가능하고 PC 대용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진짜 이제 전천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써본 거 3개 중에서 얘가 제일 만족스럽지 않아요? 야, 진짜 잘 만든 것 같아.